자, 공시로 풀어보는 기업 분석.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이 네 번째 출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가 된대요. 네, 뭐 보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장우진 팀장이 추구하는 이 코너의 컨셉은 뭔가요? 네, 일단은 제목이 백전무패잖아요. 네. 사실 이 백전무패라는 제목이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원래 그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지면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손자병법에서의 고사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것도 백전불태인데 100번 싸웠을 때 절대 위험하지 않자라는 게 이제 지금의 컨셉인 거죠. 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시장이 테마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장세란 말이에요. 뜨겁죠. 근데 이거를 못한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질 수 있는 소외감을 시장입니다. 느끼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이거를 급하게 타느냐, 아니면 이미 1월에 그 시장이 급하게 올랐으니까 차분하게 준비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거기서 소외된 분들은 차분하게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는 게 더 편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공시에서 힌트를 찾는 이 이제 코너에서 네. 그냥 힌트를 좀 얻어가시라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게 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항상 경험치로 보면은 이 변동성이 크고 나중에는 이 표준으로 회귀하는 뭐 결국에는 뭐 뭐랄까요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테마주나 이쪽에서 수익을 못 쫓아가셔서 소외되신 분들이 조급해하실 만한 시점이지만 다시 한번 장우진 팀장이 조금 이 전자공시라고 하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기준점을 잘 잡으시자라는 당부를 해주신 거고 이 코너가 그런 컨셉인데 첫 번째 그러면 기업부터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어떤 기업이죠? 공시의 꽃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갭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네.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핫했던 업종이 있어요. 그 전력기기 쪽. 네. 네,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재룡전기가 대표적이었는데 그 현대일렉트릭이 어제 이제 호실적을 냈습니다. 4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어디에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던가요? 일단은 매출을 보시면 그 매출액이 6,775억 원, 영업이익이 513억 원이었는데 이게 컨센서스를 각각 5%,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력기기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특히나 영업이익 쪽에서 보면 그 포스코가 공장 침수가 있으면서 이제 자재 수급에서 이슈가 있으니까 충당금을 쌓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왔으면 또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낸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수익성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미주와 중동 쪽에서의 수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전 쪽에서의 발주는 뭐 좀 부진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동만 보더라도 유가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투자 이력이 많아서 이쪽으로 투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기기 쪽으로 발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주에서 보이는데요. 사실은 2022년의 계획이 18억 불 정도. 네. 원래 수주 계획이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수주 계획을 한 걸 보면 29억 불, 거의 30억 불 정도로. 35불? 네. 그러면 원화 환산하면은 약 3조 원 아니네요. 그렇죠. 3조가 넘죠. 아니,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 네. 산수도 잘 안 돼가지고 3조 원이 넘는. 맞습니다. 근데 계획 대비해서도 보면 5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주 상황이 이 회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매출이 22년 매출이 2.1조 원으로 그러니까 22년 계획이 2조 700억 원이었는데 네. 근데 22년 실적을 보면 2조 1천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의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주가 이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네. 23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부가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인데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 선호 종목은 아니에요. 개인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서 모두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테마, 핫한 거, 오늘 당장 몇 프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사람의 심리가 흔들리는데 이런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좀 선호 종목,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계량 경제라고 하는 퀀트 이쪽으로는 숫자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주가는 아직 좀 무거운데. 아니 주가 좋았다가 무거워졌죠. 작년 조금. 11월부터 이제.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되게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21년 작년 1분기에 보면 167억, 2분기에 272억, 3분기에 378억,
4분기 512억 원으로 점점 늘어나네요. 네, 분기별로 거의 100억대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뭐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 지금 살짝 주춤했어요. 근데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보면 또 이 회사 분할 이후에 처음으로 배당을 발표했거든요. 네. 네, 뭐 배당 수익이 높지는 않습니다. 500원이니까 뭐 수익률 1%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이제 시행을 하고 실적도 시가 좋아지고. 배당률은 1%지만 네.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수주겠죠.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작년만큼 또 나올 수 있느냐, 요거를 살펴보면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을 먼저 봤고 실적 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보통 이런 경우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마음이 흔들릴 일은 없는 그런 그렇죠. 주가인데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서 다음 두 번째도 이제 실적 기업인데요.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근데 한국 타이어 판매하는 회사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 회사죠. 근데 4분기 실적이 2조 2,638억 원, 근데 영업이익이 2,120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이 3%, 영업이익이 역시나 11%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 호조를 보면 일단은 판가 인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율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쪽에서 보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게 영향을 좀 줬습니다. 전용 고문가요?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그 운임비라고 보면 되는데요. 운임, 네. 재료를 배달하는 그렇죠. 네,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해상 운임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근데 이 해상 운임 실적이 그 작년에 이미 꺾였었거든요. 그 대규모로 이제 그 상하이 운임 지수 같은 게 꺾였는데 회사의 실적에 반영되는 건 좀 늦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4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원가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갈 겁니다. 네. 그렇죠. 환율이 지금 내려가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원자재 가격도 대부분 조금 하향돼 있기 조정받았죠.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 비용은 좀 줄어드는 수익성 개선이 좀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당장 좋았지만 23년 실적에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타이어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고인치라고 해서 네. 인치가 큰 타이어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광폭 타이어? 그렇죠. 이 테두리 인치가 큰 거. 아. 네, 이게 SUV 판매가 늘어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인치가 큰 것을 선호하는 맞아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치가 큰 타이어는 매출도 높고, 그러니까 단가도 높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치 비중이 4분기에 보면 44%까지 늘어났어요. 네. 당장 3분기만 하더라도 41%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인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과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는 추세로 갈 거다라는 오.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들어오면 네. 전기차용 타이어는 또 단가가 비쌉니다. 어. 네, 더 내구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전기차용 타이어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타이어 업체들한테는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뭐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타이어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근데 지금 부진한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같은데 네. 회사의 가이던스는 일단 5% 매출 5% 상승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그 원자재 수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매출이 약간 부진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판매량이 그렇죠. 뭐 가격 인하로 판매량을 늘어나고 있는 게 뭐 테슬라 같은 데도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PER이 5배 수준이라서 코로나 수준까지 내려왔고 뭐 PBR도 0.5배 언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두 번째 받고 다음 기업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다음에- 어떤 공시로 어떤 내용? 이번엔 수주 공시인데요. 수주. 네, 혹시 알타이 실적 전차라는 다음에 이제 수주. 네, 어디? 알타이 전차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알타이 전차? 네. 그러니까 알타이 전차가 뭐냐면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차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케이트 흑표 전차의 기술을 이전해서 튀르키예에서 직접 생산하는 전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업체들이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 공시가 나온 거고요. 네. 보면 현대 로템이 당연히 K2 흑표 전차를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수주가 나왔고, 그다음에 파워팩이라고 해서 네.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부품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엔진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하고, 그다음에 변속기는 S&T 중공업이 공급하기로 이번에 수주가 나왔습니다. 오,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저는 S&T 중공업이거든요. S&T 중공업. 네,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K2 흑표 전차에서 현대로템은 당연히 담당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
파워팩에서 엔진을 국산화를 추진을 해서 이미 수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국내 사업에서 수출은 처음이지만. 근데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를 2014년에 개발을 완료했는데 국산에서의 국내에서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면서 사실 수주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독일이 튀르키예의 이제 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네. 파워팩 수출을 금지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한 부분은 있지만 S&T 중공업의 변속기가 처음이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향후에 S&T 중공업이 추가 수주라든가, 그러니까 그 추가 수출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4차 국내에서 4차 생산해서 충분히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S&T 중공업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애드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만 하고 특히나 S&T 중공업은 무차입에 수연금한 1,900억입니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아주 튼튼하네요. 탄탄합니다. 네, 시가총액이 3,500억이니까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좋고 PBR도 0.4배예요. 어.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이 없고 캐시도 많죠. 그렇죠. 수연금이 1,900억이니까. 네. 1,900억 순연금 있는데 시가총액은 3,500억. 네. 수주 공시는 계속 나오는데 AI가 아니라서. 그렇죠. 뭐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기업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가볼까요?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루멘스인데요. 루멘스. 네. 이게 1월 무슨 공시가 또? 이 회사가 이제 그 임원 2명이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임원 2명이. 네, 뭐 1억 원 이상 장내 매수를 했는데 네. 시가총액이 600억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는 규모였어요. 그러네요. 근데 특히나 재밌는 게 1월 25일에 이 회사가 주가가 15% 급등했습니다. 네. 근데 임원들이 그날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했어요. 올라가는데. 되게 그렇죠.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날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전자신문에서 마이크로 LED를 개발했다는 루멘스가 마이크로 LED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를 따라서 샀어요. 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XR 디바이스나 뭐 AR 디바이스 이쪽으로 뭔가 냄새가 그렇죠. 나나? 네. 그러니까 차세대 디바이스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LED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마이크로 LED는 말 그대로 작은 LED를 하나 촘촘히 박아서 쓴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존에는 RGB라고 해서 레드, 청색, 녹색 이거를 각각 전사해 뿌렸는데 그렇죠. 이 회사는 RGB를 층층이 쌓아서 원칩으로 구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이게 칩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상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채택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뭐 지금 600억인데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네. 뭔가 흥미로운데요. 자, 여러 가지 기업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큰 기업들로 가다가 조금 작아지는 S&T 중공업 갔다가 루멘스 딱 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주식 좋아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장호진 팀장이 이 중에 선택을 조금 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가장 탄탄한 기업은 S&T 중공업입니다. S&T 중공업. 네,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있고 지금 시류에 조금 맞지 않다 뿐이지 네.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당장 시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호흡을 둔다면은 흔들리지 않는 침대? 네. 자, 그럼 기업의 S&T 중공업으로 공시를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자,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